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원 교육연구사이신 문경선 연구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음소, 죄송합니다. 네, 부모 관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발제자님의 의견에 큰 틀에서 공감하며 저는 유치원 교사 경험과 또 현재 교육청에서 유아교육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발제문에 더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부모님들의 굉장히 훌륭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요. 되도록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른들의 영유아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을 어른들의 부속품,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서 그런 아이를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하거나 아이는 원래 능력이 부족하고 수동적이며 미성숙한 존재로,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관점, 어른들의 자신도 모르는 그런 뿌리 깊은 인식 속에 이런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영아는 돌봄, 유아는 교육으로 분리하여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이 가족과 사회 안에서 아이들의 위치를 굉장히 불공평하고 취약하게 만드는 관점이고, 아이들의 차별 없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될 어른들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게 하고 영유아 교육 보육 문제 해결에 좀 다소 소극적인 방관적인 입장을 가지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삶과 배움의 주체로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실존적 존재이자 법적 사회적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 이런 관점이야말로 아이들의 목소리에 진짜로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아이들의 인식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리의 주체로서 영유아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존중하며 모든 제도 영역에서 가장 어린 국민에 대한 최우선적인 고려와 그에 걸맞는 제도와 정책으로서 유보통합에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차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좀 중복되기는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세종시 예를 들어보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유아학교와 별도로 무상급식비를 시청과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루 2,600원 정도인데요. 시청도 학교 급식비 지원 명목으로 유치원 아이에게 약 20%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초중등 언니 오빠들의 경우에는 시청과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청 관할의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시청에서 급식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일일 단돈 600원이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아이 급식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격차이자 차별입니다. 교육부로 일원화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이 유아학비 지급 자체도 또다시 위태롭게 될 수도 있고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도 장담하기 어렵게 됩니다. 차별과 불평등은 그 자체로 악이고 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애 초기 불평등은 이후 학교 교육이나 직업의 기회, 그런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장차의 삶을 위한 동등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임이라고 할 때 공적 영유아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을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 5세 초등 입학 저지운동에서 보여준 학부모들의 의식과 적극적인 행동은 당연하지만 무척 든든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전인적 성장을 바라지만 또 이웃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면은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금방 나타내기도 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그 제도 속에서 인지교육이나 경쟁교육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에서도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숲에서 하루 종일 놀이하며 배우는 숲유치원,
또 숲이 없어도 마을을 넘나들면서 배우는 생태 친화적인 교육을 실천하는 생태 유치원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이 매우 높습니다. 제도적으로 경쟁을 부추기지 않는다면 이런 부모들의 이기적인 교육열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은 연중 방과 후 과정 운영으로 세종시 동지역의 경우에 저녁 7시까지 돌봄 교실을 모든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결 과제도 있습니다. 방학 중 방과 후 운영의 안정화라든지 읍면지역 병설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학교 급식과 차량 미이용에 따른 불편,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는 교육청의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요구를 마땅히 고려할지라도 영유아 교육기관이 온전히 부모의 역할을 대리하는 타가 서비스가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배움과 삶을 위한 교육공간, 가장 어린 시민을 위한 공적 학교기관이자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또한 권위적이고 고립된 곳이 아닌 물질적, 사회적 만남이 풍성하고 지역과 토등과 연계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학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교육 공동체의 주체성을 높이는 따뜻한 기관 운영으로 진정한 자치가 구현되는 학교 문화를 우리 영유아 교육기관이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과 가까운 거리에 큰 비용 부담 없이 좋은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는 그 부모들의 그 오래된 바람이 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세종의 경우는 단설 유치원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같은 범위의 유아를 담당하므로 집에서 가까운 편이고 또 세종은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량 운행이 필요 없고 많은 경우 학부모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등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보 통합을 통해서 격차가 해소된다면 학부모들은 집에서 가까운 기관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특성화활동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유치원은 유아의 놀 권리와 휴식 보장을 위한 방과 후 과정 운영 방침에 따라서 특성화 프로그램은 되도록 지양하고 방과 후 과정 운영 시간에만 유아 1인당 1개 주 2, 3회 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이에 반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특성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 요인이 되기도 하고 유아모집 경쟁 관계에 있는 유치원 입장에서는 다소 많이 불편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성화 활동을 수준 높은 문화예술 교육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을 우수 인력풀을 만들고 이를 모든 영유아 기관에 무상으로 지원해서 유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주요한 정책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읍면지역 병설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특성화 강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상회하는 유치원의 높은 교사와 그 비율에 대한 감축과 적정화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유보통합은 하나의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부처 통합을 하고 통합된 부처가 실천 가능한 사안을 실행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급당 원화수 감축과 같이 우선 실행해야 되는 긴급한 내용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와 교사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유아 모집 압력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 학급당 원화수가 너무 많습니다. 세종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 학급당 2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반면에 유치원 5세반 편성 기준은 아직도 23명입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유보통합의 첫 번째 과정에서 실행되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유보통합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교육청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유보통합은
큰 틀은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실무적인 작업이 시도교육청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한 유보통합은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준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청, 교육청은 협의체가 강화할지 유치원 보육교사 통합 연수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차적 계획 수립 그리고 세종시법을 개정을 추진해서 세종형 유보통합과 미래형 영유아학교를 구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이런 적극적인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청 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나 준비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추진팀이 꾸려졌고 범정부 추진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준비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며칠 전에 교육원에서 이제 올해 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어린이집 원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 중에 옛날 새마을 유아원, 그러니까 유치원, 아니 어린이집 전에 그런 이름이 있었죠. 새마을 유아원 다닐 때는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함께 연수도 하고 교육청 장학도 같이 받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보통합이 뭐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것들이 아니고 30년 전에 그랬듯이 교사들끼리 서로 맞대고 공부도 하고 아이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런 것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며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사님의 토론을 들으니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유보통합이 가까워진 듯합니다. 시교육청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어떤 관련 준비팀을 마련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교육과 돌봄의 분리 불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과정으로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